일주일 시한부 선고를 할 때 수술하고 내보낼 때 어차피 죽을 아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수술을 막 했나 봐요. 그래서 척추 아래로 감각이 마비되는 장애가 걸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왼쪽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왼쪽 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발등으로 바닥을 짚는 장애가 생겼습니다. 네. 이런 장애가 옛날에 종종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참을 걷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걸 돌리는 수술을 했고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왼쪽 다리가 정상적인 발육이 안 돼서 걸으면서 계속 오른쪽 다리에 하중을 많이 싣고 걷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까지도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대학교 때 와서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왼쪽 다리에 보조기를 사용하고요. 오른쪽 다리에는 지금 의족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심각한 장애처럼 들리지만 제 삶을 돌아보면 사실 제 장애는 전형적인 부모님의 고생을 시키는 그런 장애 유형입니다. 저는 그냥 누워있기만 했고 대부분의 고생은 부모님들이 하시고 그런 장애라서 별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경제학부를 저는 사실 원래는 신학대학을 가야겠다고 나온 거죠. 목사님한테 조언을 얻었는데 일반대를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공부를 안 했을 때니까 성적도 별로 안 좋았을 때고 일반대를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반대를 서울대를 갈 줄은 몰랐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돼서 서울대로 왔는데 원래는 심리학과를 가려고 했어요. 카운셀링을 배워서 좀 더 목표에 도움이 돼야지라는 생각을 해서. 근데 경제학과를 사회대를 맨 처음 입학을 했죠. 그래서 2학년 때 전공을 정하게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목사가 되는 걸 별로 되게 안 좋아하셨어요. 제가 심리학과를 가면은 얘를 도저히 목사를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결사반대를 하셨죠. 심리학과를 가지 마라. 경제학과를 가라. 왜 사회대까지 가서 제일 밸류 낮은 심리학과를 가냐. 근데 사실 전 성적이 경제학과를 가서 성적이 안 됐어요. 준비를 안 했으니까요. 저는 여기 전에 초안에서 써드렸었는데 별로 그렇게 공부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공부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대학을 오는 목표는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 대학 공부에 목매야 된다는 필요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별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다녔지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그래서 경제학과를 갈 점수가 절대 안 됐죠. 굉장히 급한 편이었어요. 어렸을 때. 성격도 굉장히 급하고 말도 험하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내 인간으로서의 나를 완성시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철이 들면서 내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내 지향점이 무언가를 고민하면서 딱 한 가지 잡았던 키워드가 온유한 사람이 되자라는 거였어요. 그 목적이 있는 사람이 되자인데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목적이 없이는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에너지 공기업 쪽이 아니면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그쪽 분야에만 지원을 했어요. 사실 그쪽 분야에만 지원했다고 말하는 건 다 지원한 것 같지만 시기가 별로 안 맞아서 남동발전밖에 없었어요. 남동발전 지원하고 그 뒤에 한수원이 있는데 한수원이 아직도 공부가 안 떴어요. 제가 입사한 지 3달 지나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먹고 계속 전 준비를 해왔어요. 내가 이 분야만 해야지, 늦더라도 이 분야를 해야지. 그 생각을 갖고 항상 모든 일을 결정을 합니다. 내가 체득해야만 얻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말을 듣고 방향을 알고 가면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겠죠. 내가 방황을 하더라도 좀 더 불안하지 않고 갈 수 있겠죠. 그럼 도움이 될까 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방황이라든가 진로라든가 자신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은 워낙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나의 목적이 이렇기 때문에 너도 이런 목적을 가져야 돼.는 사실 코미디고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방황했기 때문에 너도 이쯤에 방황을 해봐야 돼. 라는 것도 사실 코미디예요. 방황하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굉장한 도움이 될 거예요. 더 그 시간에 더 지속적으로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그 방황조차도 도움이 됐어요. 저의 케이스예요. 방황을 경험하더라도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것이 언젠가 나에게 도움이 될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그 마인드를 가지시라고 이런 말씀을 해드린 거였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곳을 가자. 기업이더라도.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능력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에너지 공기업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에너지는 사람에게 있어서 필수적이죠. 사람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거나 뭘 하든지 간에 전기가 없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회사에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다면 전기를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데 기여를 할 수 있으면 나는 내 오너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되죠.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공기업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에너지를 위해서 일한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에너지 공기업을 타겟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공부를 안 해도 난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있어 라는 자기 위안도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이게 나한테 발전이 되거든요. 사람을 만나면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넓어지고요. 웬만한 서울권에 있는 경기도권에 있는 모든 대학교에 한두 명씩은 인간관계를 다 있어요. 제가 웬만한 프로젝트를 다 했다 보니까요. 그 정도로 인간관계도 넓어지고
또 뭐 내가 팔로우의 위치에서 혹은 내가 리더의 위치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뭐 인간 관계의 문제 혹은 이런 집단에서의 구조적 문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에서 뭐 내가 하나의 그런 뭐 점으로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부분으로서 일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통찰들이 그냥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생긴 것이 아니라 그런 대학교 때부터 쌓았던 경험들이 사업을 하면서 열매가 맺어진 거죠. 어떤 면에서. 근데 공공의 기업이죠. 근데 발전소라는 것은 환경과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환경 파괴의 문제와 발전소로서 기업을 발전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환경을 가지고 실무하는 실무자의 입장에 선다면 어떤 마인드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대답했었던 거는 일단은 기업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사업을 벌렸을 때 환경이 파괴되는 그 정도, 그리고 그것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그곳에 있는 지역들을 설득하는 그것에 드는 비용, 그리고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나오는 수익의 차이를 계량적으로 환산할 수 있어야 한다가 첫 번째 대답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계량적인 계산 이후에 그런 다른 비계량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근거들, 뭐 학문적인 것이든 뭐 혹은 뭐 환경단체의 의견이든 이런 것들을 수합해서 계량적인 데이터를 일단 가져다 놓고 비계량적인 것들과 비교를 해서 다름질할 수 있게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역량이 되어야 한다라는 대답을 했었던 거예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불안감인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책임져 줄 수 없다라는 그 불안감. 그것이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보다는 좀 더 빠른 길, 좀 더 안정적인 길, 좀 더 즐거운 일보다는 그냥 좀 더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길, 그런 길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정말 제대로 가는 것, 좀 1년, 2년 늦어서 내가 조금 뭐 정말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엄마 아빠한테 그래도 뭐 한 달에 1, 20만 원 용돈을 받아가면서 좀 배고프게 좀 살더라도 그 기간 동안 좀 더 고민을 하고 좀 더 준비를 하고 내가 한 분야, 내가 정말 원하는,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좀 더 시간을 들이더라도 그 시간을 들여서 더 노력을 하면 결국에는 나는 떨어질 때보다 결국 최종 합격할 때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스스로 되도록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언젠가는 내가 늦게 되더라도 정말 내가 원하는 전문가가 될 것이라는 마음을 먹고 한우물을 파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 한우물은 역시 남들이 좋다는 우물이 아니라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우물이겠죠. 사실 그래요. 저는 장애를 그렇게 파악을 해요. 장애를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의 원인으로 돌리죠. 저 사람은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걷기가 힘들어.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죠. 전 세계 사람 중에 80%가 키가 2m50이에요. 20%는 우리 같은 키를 갖고 있어요. 그럼 키가 2m50이 80%니까 계단이 지금보다 2배쯤 높아졌겠죠. 그럼 나머지 20%의 키 작은 사람들은 계단을 오르기 힘든 장애인이 돼요. 반대로 생각을 또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세상에 90%가 여자고 10%가 남자예요. 좀 시설이 낙후된 건물을 가면 남자 화장실이 없어요. 그럼 모든 남자는 생리현상을 처리하기 힘든 장애인이 돼요. 이게 사람에게서 나온 장애입니까? 사회가 만든 장애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다 멀쩡해 보이지만 치안이나 수도, 지금 당장 전기가 모자라다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전기가 없어지고 공공버스가 하나 없어져도 우리는 굉장히 삶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돼요. 이것이 다 장애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머리가 좋아서 사회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메꿔줘요. 그래서 그 장애를 없애가면서 살아가죠. 근데 장애인들은 소수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될, 사회적으로 배려받아야 될 부분들을 배려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굉장히 거칠게 해요. 어떤 사람들이 입냄새가 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을 굉장히 굶뜨게 해서 짜증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양보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장애인들의 그 문제는, 불편함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치부해버려요. 그것이 그 사람의 장애입니까? 사회의 장애입니까? 저는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 동호회를 하면서부터도 중고등학교 때부터도 이런 얘기를 항상 해왔어요. 장애인이 갖고 있는 장애, 어느 정도 장애인 개인의 책임이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사회가 책임져 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장애가 아닌 게 될 수도 있어요. 사회가 영리해지기 나름이고 사회가 책임지려는 의지를 갖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스스로의 책임이라고, 자기 당사자조차도 스스로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해요.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내가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공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차별을 당하고 귀가 안 들리거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다른 공부의 방법을 지원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책을 지원받아서 공부를 못해요. 그럼 그 사람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책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 거죠. 그건 나라의 책임이죠. 공공의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못 들었으니까 내 책임이 한다는 거죠. 근데 최소한 내 능력이 모자라서 못한 거, 내 노력이 모자라서 못한 건 어쩔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할 수조차 없었던 거에 대해서는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 목소리를 개인이 내기는 힘들어요. 여러 가지 창구가 준비되어 있고 창구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근데 최소한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마인드가 나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도와줄 수 있는 당연한 의무랑 당연한 권리라는 거에 대해서 마인드가 있어요.